정보 공개 열람 제한을 했어요. 이걸 왜 했느냐? 더 이상은 열람 제한을 통해서 못 보게 하겠다. 이제부터 공개되는 내용 다 어트랙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 가능.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애디통형 이진호입니다. 걸그룹계, 좀 아이돌계가 혼탁하죠. 사실 오늘 디스패치에서 기사가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일주일 전쯤인가 뭔가 흐름이 이상하다는 걸 파악했어. 피프티 관련돼서 큰 이슈가 하나 터질 것이라는 것을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터진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사실 피프티 3인방에 대해서 취재를 하다가 굉장히 어트랙트에서 보수적인 거야. 방어적이고 계속해서 취재하고 알아보고 하니까 뭔가 이분들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왜 그럴까?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특히나 저한테는 제가 이제 소위 말하는 3푸티 정트리오에 대해서 취재를 하려고 하면은 저희는 진짜 뭐 안 하고 싶다. 피프티 2기를 위해서 긍정적인 뉴스만 하고 싶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걸 보고 제가 큰 건이 터질 거라는 걸 파악했는데 역시나 디스패치에서 오늘 기사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기사였는데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민희진 제안도 받았지만 이렇게 하는데 민희진 대표 얘기를 또 꺼냈습니다. 그래서 민희진 제안도 받았지만 안성일 워너 템퍼링 파트너다. 근데 사실 그동안 피프티를 데려가는 상선이 누구냐, 뒷배가 누군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잖아요. 근데 의심은 있었지만 확실하게 물증은 없었습니다. 그냥 안성일 대표가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안성일 대표는 중간 연결책일 뿐이지 안성일 대표가 200~300억이 있거나 1000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성일 대표의 뒷배가 분명하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의심이 있던 차에 1년 6개월 만에 녹취가 확실하게 나왔고 그 뒷배가 안성일 대표 뒤에는 워너뮤직 코리아가 있었다. 그래서 200억 원을 제시하면서 피프티를 떠가려고 했었는데 그게 막 서로가 아니다 뭐다 억울하다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워너에서는 애초부터 200억 제안을 할 당시부터 떠가려고 아예 안성일 대표와 손을 잡고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당시에 이제 중요한 녹취가 두 개 있어요. 5월 13일 덕이버스에서 사무실에서 된 게, 그리고 6월 6일 덕이버스 사무실에서. 근데 첫 번째 5월 13일 날은 진승영 대표와 워너의 윤전무라는 분이 함께 있었고 6월 6일은 부모님들과 안성일 대표, 백 이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 엄청 방대한 양의 녹취예요. 제가 다 파악은 하진 못했지만 한 녹취의 경우에는 1시간 30분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야기를 많이 나눠. 근데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안성일 대표의 전홍준 대표 악마와 이게 좀 많이 닮았어요. 일단 대표가 막 무시하고 자기네들 인사도 안 받아주고 막 이런 거에서 좀 닮긴 했는데 악마화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멤버들과 소속사 간에 선을 갈라놔.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녹취를 들어보시면서 하나하나 시청자분들에게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13일 전략회의가 있고 5월 17일 날 이루어지는데 5월 17일 날은 진승영 대표 참여하고 그때는 진은 참여가 안 합니다. 먼저 5월 13일 날 덕이버스에서 있었던 사무실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친구들 맡아가지고 운영을 할 때 70억이라는 돈이 먼저 성급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 하이어라는 음반이 나왔을 때 2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입고를 해야지만 나머지 금액을 주는 거거든요. 그럼 엄밀히 따지면 70억에서 20억을 받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 걸린 성급은 20억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70억은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랑. 그죠? 저는 이 친구들의 어떤 미래의 어떤 단계들을 다 계산을 하고 아이돌이 뭐 1년 만에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설계를 해드리고 이 친구들이 어떻게 커가 나갈 거고 해외에서는 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 친구들을 어프로치를 할 거고 프로모션을 어떻게 할 거고 그거를 1년을 똑같은 걸 설명을 드렸어요. 1년. 그리고 이 40억을 받기로 하고 제가 맡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 40억을 받은 적이 없어요. 계속 하이어 때부터도 되게 힘들었어요. 회사를 운영을 하는데 계속 자금이 뭔가 계속 엉키는 거예요. 아무 시스템을 짜드려도 오너 리스크가 너무 심하니 이게 이 친구들한테 영향이 미치면 아티스트들은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주 업무 외에 이 친구들 디펜스 업무가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US랑 하려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US에서 전 대표님한테 제안한 상황이 행사비의 몇 프로를 아마 전 대표님이 따로 먹으실 거예요. 행사 잡는 업체인 거예요. 이 아이들에 대한 제보는 전혀 없는 없어요.
워너뮤직이라는 데는 글로벌 회사예요. 엄청 큰 회사예요. 전 세계 모든 로컬에 다 유통사를 갖고 있는 정말 큰 회사예요. 세계 팝스타들이 다 모여있는 회사고 국내에서 뚫지도 못해요. 거기. 근데 다 정리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기간 안에는 사실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국내 유통사에 와서 카카오랑 CJ랑 지니뮤직이랑 여기 가서 어떤 근거 자료도 없이 금액을 땅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워너코리아는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아저씨 뭐야? 안 대표님이 이 분을 뭐 하시는 거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워너뮤직 코리아 크레이튼 대표를 만나서 딜을 받은 게 전 대표님한테 200억을 넘겨드리고 얘네에 대한 모든 소유를 워너뮤직이 관리한 형태가. 근데 워너뮤직의 전적 요건은 그만 안 대표님께서 맡아주셔야 돼요. 일단은 할래요 말래요 그 뒤에 얘기를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워너뮤직에서 코리아에서 결정을 했어요. 이건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좀 이분이 사실 고생한 건 맞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애들 때문에 고생한 게 아니라 그분의 경영 능력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저희 처음 만났을 때는 직상장한다라고 이거는 사실 그건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오히려 노래가 이 아티스트의 어떤 팬층과 이걸 키우는 게 오히려 다른 거 안 하고 이거에 신경 써야 될 분이 오히려 좀 전 대표님께서 아이들을 활용해서 50-50를 활용해서 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 돈은 50-50한테 사용이 될 건가? 소속사가 1%만 잘못을 해도 법원에서 아티스트 손을 들어주는 전체적인 사회적인 트렌드가 좀 있어요. 이건 소속사들한테도 안 좋은 거지만 사실 모든 계약서를 점 하나까지 지키는 것은 좀 그건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정상 한두 번 늦었거나 안 보여줬거나 그것만 가지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딱 들어보시면 알겠죠. 너무 소름 끼쳐. 본인이 다 알고 있어. 법적으로 사실 계약이라는 게 서로 간의 신뢰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한 사람이 완전 신뢰가 깨져서 이거 문제고 저거 문제고 저거 문제고 다 하면은 법적으로 점 하나까지 다 맞춰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법부에서는 아티스트 편을 들어준다라고. 그것도 누가 하냐? 워너뮤직 코리아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왜? 애들을 데려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 아니 숙소 같은 거 어떡합니까? 숙소요. 이렇게 작은 거는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큰 게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 참 워너뮤직 코리아가 참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왔다. 그때 당시에 이제 윤전무라는 사람이 여기 나오는데 윤전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어떤 녹취가 있었는지 최초로 나왔던 녹취였거든요. 제가 좀 뭐 확인할 게 좀 하나 있어서 네네. 일단은 제가 그 안성일 대표한테는 네. 그 전에 그 바이아웃을 하는 걸로 저희가 200억 제안을 드린 게 있어요. 전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보셨다고요? 예. 바이아웃이라는 게 뭐예요? 아니 그 레이블, 레이블을 뭐 어떤 거를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 보통 표현으로 하면은 그 아이들을 다 이제 그 인수하고 뭐 이런 형태로 말씀을 드린 거. 그러니까 전홍주 대표를 진짜 무능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2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준다고 해서 안성일 대표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잘 진행된다고 얘기했어. 그래서 잘 되는 줄 알고 전홍주 대표한테 연락했는데 전혀 모르잖아. 그럼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클레이튼 진이라는 진승영 대표는 전홍준 대표가 피프티라는 이름으로 돈을 빌려오려고 한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 행사 같은 걸 잡아오는데 거기서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 커미션 피를 받으면서 지방 행사들 돌리고 달리려고 한다. 정말 그 워너뮤직에서도 답답해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을 철저하게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면서 제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뭐 끌고 가려는 게 아니야. 그냥 이런 상황이 안타까워서, 너네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너네들 미래가
안타까워서 개입을 한 것뿐이지 나는 너의 아저씨일 뿐이야. 나는 절대 돈 때문에 이거에 개입한 것이 아니야 라고 안성일 대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핵심이 이거야. 전홍준 대표 악마화가 제일 중요한 상황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전적으로 행사비 뭐 커미션 먹는다. 전홍준 대표가 독단적으로 행동을 해서 오히려 피프티피프티의 미국 활동을 망치고 있다. 아이들 이름으로 돈을 빌리려고 한다. 그분의 오너 리스크가 크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결국 아이들이 전홍준 대표에 대한 신뢰를 철저하게 깨놨다. 멤버들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서까지 다 떼어놨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재밌는 내용들이 뭐냐. 사실 이제 요 내용은 앞서서도 우리가 충분히 엿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 제가 단독으로 공개한 영상의 경우에는 정말 멤버들의 부모님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더기버스의 백 이사가 어떤 식으로 개입을 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백 이사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해명을 했는지 그때 당시에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빼돌리려고 한다는 이상한 정황들이 발견이 외부 세력, 가스라이팅, 템퍼링,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는 워딩들을 쓰시면서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시려고 하시지? 외부 세력, 가스라이팅? 자극적인 말들을 하시면서 왜 자꾸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시지? 전홍준 대표가 잘못한 거잖아요. 전홍준 대표가 경영을 잘못해서 돈이 없는 거잖아요. 전홍준 대표가 잘못해서 다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잖아요. 왜 그런 악의적으로 우리한테 그렇게 뒤집어 씌우느냐 라고 했던 백 이사의 말을 집중해서 오늘 공개한 영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요일날 신청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신청이 들어가고 나면 이제 아이들이 그 숙소라든지 센터라든지 그곳에 더 이상 있지 않고 나오게 되거나 다른 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좀 주셨어서 이제 앞으로 좀 진행되는 방향성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좋을 거라든지 이제 신청을 하고 나면 변호사님들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계속 소통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게 될 거예요. 저희가 물론 중간에서 진행해야 되는 방향성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심할 거, 주의해야 될 거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은 변호사님들하고 긴밀하게 얘기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 변호사와 당사자들 간의 소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하시게 되는데 그거에 앞서서 저희가 이런저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내용들 좀 설명해드리고 아버님 아마 변호사님께 들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 조금 말씀드리고 이제 정확하게 이제 기버스라든지 원어라든지 부모님들이라든지 아이들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조금 얘기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기 부모님들 궁금하신 것부터 좀 얘기해 주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뭐 설명드릴 부분이 있으면 좀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외부 세력, 가스라이팅, 왜 이런 말로 자극적인 말로 시선을 돌리려고 하느냐라고 했던 것이 백 이사인데 이 말을 할 당시가 6월 6일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 인터뷰를 할 때는 8월 달이야. 이런 걸 다 직접적으로 겪어가지고 서명까지 받고 법무법인 사인까지 받고 계약서까지 다 보여줬는데 왜 외부 세력이 있다고 하냐. 그잖아. 워너랑 관계도 없다고 했는데 사실 워너랑 다 알고 있고 지금 다 이야기가 끝난 거잖아. 역시 이런 자료가 없었다면 전홍준 대표 혼자 그냥 진짜 고독하게 살아야 했을 수도 있다. 5월 13일 날 뭐라고 하냐면 이미 법무적인 검토를 끝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우리는 법무 검토를 끝냈고 6월 17일 날 이 친구들이 숙소 이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다 끝났고 딱 그 내용 증명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맞춰서 우리가 나가겠다. 그런 얘기도 나와. 녹취에는 공개는 안 됐지만 우리가 짐을 갖고 가야 되나요? 우리 애들 짐은 어떻게 하나요? 그랬더니 그거 갖고 가도 되고 안 갖고 가도 되는데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그렇게 나간 순간 어트랙트에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하는 말 워너니까 가능하다. 아니 워너밖에 선택할 수 없게 돼 있어. 워너가 200억 주고 얘네들 사오는데 그 이후에는 뭐 딴 소속사를 정해도 된대. 근데 계속해서 워너가 다 해주고 워너가 다 뭐 미국 숙소도 다 해줄 거고 애들도 케어 다 해줄 거고 다 해준대. 그러니까 사실상 워너가 모든 걸 주도하고 있다는 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워너가 확실한 뒷배라는 명확한 팩트가 있다. 그리고 멤버들 이탈 이후 숙소 문제 어디서 살 거냐. 여기 녹취에는 안 나왔지만 제가 확인한 내용으로는 일단 한 1, 2주간은 집에 있어라. 그리고 요즘에 망한 회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 다 망했기 때문에 망한 회사들의 연습실을 쓰면 된다. 계획이 우리 다 있어요. 안성일 대표의 경우에는 변호사와 이미 접촉이 끝났어. 변호사의 실명까지 언급합니다.
이 변호사가 바로 앞서서 진 대표가 언급을 했던 우리 회사랑 같은 건물 쓰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는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여론은 바이럴 업체를 섭외해놨다. 근데 이게 진짜 의미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PPT가 굉장히 쉽게 끝난 줄 알아. 근데 절대 아니야. 처음에 했을 때는 진짜 벽 같은 게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해외 여론은 이미 다 바이럴 작업을 해놔가지고 안 흔들려. 이미 멤버들의 편이야. 국내에서만 극적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180도로 달라졌어. 근데 그거를 제가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전홍주 대표가 하셨죠. 근데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이 하나 둘씩 공개되면서 시청자분들, 대중분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전홍주 대표가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뒤집어진 사안이지, 이게 대한민국 최초이자 사실 마지막일 수도 있어. 최근에 유사한 사건들이 있잖아. 근데 그 유사한 사건에서도 자료들이 다 확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대표 편을 안 들잖아. 왜? 대표는 살찌면 안 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농담이었습니다. 네. 이건 좀 사담이긴 한데 전홍준 대표님이 되게 인자하게 생기셨잖아요. 약간 외모도 사건을 반전시키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는 분들이 많아. 그리고 동정이 가게 좀 인자하게 생겼으니까 마음이 가잖아. 이게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사자들 말로는.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배기사나 제가 타이트하게 묻는다. CCTV 설치에 대해서 얘기해. 어전 아버지가 타이트하게 붙으시면 CCTV 설치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네 당연하죠 라고 얘기해. 근데 이게 왜 소름 돋느냐? 왜 소름 돋냐? 그때 당시에 PPT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당시에 멤버들의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시에 얘기했던 PPT 멤버의 한 가족은 소속사에 폐쇄로 CCTV도 있었다. 숙소의 감시와 통제가 너무 심하고 압력이 심했다.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멤버 부모님들이 갖다 준 음식을 다 버릴 정도였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안성일 대표가 CCTV로 관리해야 된다. 애들 멘탈 잡아야 된다. 12월 달까지 내가 끝까지 보겠다 라고 할 때는 맞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얘 말 안 들어요. 꼭 좀 잡아주세요. CCTV 있어야 돼요. 막 해. 당연하죠. 그건 안 하시면 안 돼요. 그 방 안에는 당연히 안 하는데 들어오는 출입구는 무조건 해야 돼요. 안전 뭐가 있었어요, 오늘? 뭐 있었어? 뭐 있었어?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에 나와서는 어트랙트에서 계속해서 감시가 너무 심했고 CCTV가 있었습니다. 반찬까지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반찬 버린 사람 누굽니까? 더기버스 직원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중잣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추가적으로 취재한 내용들을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안성일 씨 형사사건, 사문서 위조, 전자 등송계 위조, 업무 방해, 딱 사기 빼고 다 기소됐다. 재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다. 배기사도 업무방해로 재판 단계. 아직 재판의 날짜는 안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소가 돼서 올라갔다. 멤버 3인의 변호사는 이제 동인이라는 곳인데 거기 법무법인인데 굉장히 재미있는 신청을 하나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뭐냐? 정보 공개 열람 제안을 했어요. 이걸 왜 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정보 공개 열람 제안을 하면은 제3자가 사건 번호를 알더라도 이 상대방 측에 어떤 자료를 주고받는지 확인이 안 돼. 지난해에 있었던 가처분 신청서 내용들이 하나하나 외부에 공개되면서 법조인들이 다 하나하나 다 까봤잖아. 국민 배심원단들이 다 확인해봤잖아. 그래서 이건 이거고 이건 다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걸 확인을 했는데 멤버들 3인들 3푸티라고 할게요. 3푸티. 이 멤버들이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업그레이드가 된 겁니다. 지혜를 쌓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한 열람 제한을 통해서 못 보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제부터 공개되는 내용 다 어트랙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 가능. 이게 새로운 전략입니다. 자, 그렇다면 워너의 입장은 어떤가? 제가 뭐 직접 연락은 해보지 않았는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사실 워너가 뒷배인데 이거 밝혀졌으면 저는 그럼 곧바로 워너에 대해서 소송에 들어가나 싶었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진승영 대표가 직접 말한 녹취까지 확보한 이상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저는 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거는 뭐 결과적으로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트랙트에서는 꾸준히 자료를 취합했고 그 자료들을 다 확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왜 안 하시냐라고 했더니 이제는 긍정적으로 이기를 키우고 싶다. 그냥 저희 3부티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정트리오 얘기 안 하고 싶습니다. 이제 피프티 2기 멤버들 좋은 점만 봐주세요 라고 하는데 갑자기 어트랙트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이런 자료들을 꽁꽁 싸매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니 왜 맨날 피프티 2기 애들 티저 나올 때, 애들 얼굴 공개될 때, 애들 이제 막 새로운 노래 공개될 때마다 항상 3부티 보도자료가 나오고 항상 뭔가 이슈가 되느냐 이 말이야.
다른 날 해도 되는데 나중에 해도 되잖아. 항상 근데 시기가 되게 미묘하게 겹쳐. 이건 뭐지 싶을 겁니다. 어트랙트에서는 속상해하죠. 아니 그 친구들이 활동하는 거는 충분히 존중하는데 왜 멤버들 2기 아이들의 이런 소식이 나올 때마다 계속 나오는지 저한테 짜증을 내시는데 자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